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4, 50년의 기간은 유럽이 한껏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빛을 오로지 유럽이 독점하고 이끌었던 시대였죠. 유럽의 장밋빛 시절이라고나 할까요? 세월이 흐른 후 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벨르 에포크. 라는 프랑스어에서 여성 정관사이고 벨르는 아름답다는 형용사 벨의 여성형이죠. 에포크는 어떤 역사적 연대, 시대를 뜻합니다. 영어의 epoch에 해당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Beautiful Epoch인데 멋을 부리느라고 영어도 불어도 아닌 The Belle Epoch라고 부르지요. 영어권에서도 세련되게 보이려면 프랑스어를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걸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벨 에포크라고 부른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시대이지만 굳이 콕 집어서 1871년에서 1914년까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71년과 19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71년에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이 끝났고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의 40년간 유럽 대륙은 전쟁이 없었던 태평성대였습니다. 물론 유럽 밖의 세계 곳곳에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끊이질 않았지만요. 게다가 유럽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생산성의 증가와 해외의 식민지에서 흘러들어온 부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각종 문명의 이기가 실생활을 윤택하게 했고 거대하고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지어지고 침몰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시대를 연 것도요. 하지만 라벨 에포크, 이 시대의 발전과 풍요의 상징은 뭐니 해도 철도와 기차입니다. 광대한 지역에 깔린 철도는 물류와 여행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철도를 깔 수 있었던 건 새로운 제철 기술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진정한 철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 시대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바로 7,000톤의 쇠로만 만든 조형물 에펠탑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르주아들은 라벨르 에포크의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이 시절 미술사의 혁명을 일으킨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들의 삶을 즐겨 그렸지요. 제국들은 국력을 뽐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라벨르 에포크의 풍요에는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도 동승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과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이건 줄르 베르느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에 등장하는 노틸러스호 내부를 그린 삽화입니다. 이 시기의 기계과학의 발달이 워낙 인상적이었던지라 오늘날에도 라벨르 에포크를 배경으로 한 공상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스팀펑크라는 장르이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스팀펑크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은 그늘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유럽인들의 라벨르 에포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두운 그림자로 완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세상을 뒤집은 저서 자본론 시리즈를 완성한 것도 이 시기였지만 라벨르 에포크 시기 혁명의 중심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아나키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를 부정했던 무정부주의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운동이 바로 파리 꼬민이었고 파리 꼬민은 유명한 아나키스트, 저 붉은 처녀 루이즈 미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무고한 부르주아는 없다고 외치며 부르주아의 아름다운 세상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한편 라벨레 에포크는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시대는 식민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식민지의 자원을 빨아들여 1차 착취를 했고 이를 가공한 생산품을 되팔아서 2차 착취를 했죠. 아편 삼각무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 세상을 자기들끼리 갈라먹으며 배를 채웠죠. 유럽인들이 이 40년을 아름다운 시절로 추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라벨레 에포크가 끝나면서 겪은 비극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라벨레 에포크의 과학혁명, 제철혁명이 이룬 현대무기의 살상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라벨레 에포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워호스이죠. 아름다운 시대의 기마부대는 군대의 꽃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복으로 치장한 기마부대의 장교들은 사격의 주인공이었죠. 말의 스피드를 앞세워 순식간에 적진을 밟아버리는 기마부대 돌격작전이 라벨레 에포크 시절까지 용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기관총 앞에서 이게 통했을까요? 워호스의 몇 장면을 보시죠. 기마부대 돌격, 캐벌리 차지입니다. 기마부대의 마지막, 아름다운 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라벨레 에포크가 키운 과학 문명이 이 시대의 상징, 기마부대를 파괴하는 이 장면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풍요와 번영의 시대, 그러나 노동자와 식민지에 그리웠던 그늘이 공존했던 이 시대, 라벨레 에포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